지난 17일에 전북 익산의 한 마트에서 7살 난 소녀가 사탕을 훔치다가 적발이 됐었는데요. 이때 출동한 경찰이 뭔가 아주 가슴 따뜻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경찰이 또 뭔가를 잘했나 보네요. 네, 일단 사건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 설 연휴 하루 전에 이 초등학생이 뭔가 물건을 훔치다가 마트 주인에게 걸렸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예. 이제 경찰에서 출동을 했겠죠. 출동을 해서 그 마트를 가니까 한 7살짜리 여자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7살짜리 아이의 보호자인 할머니까지 도착을 해서 아이를 설득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주머니 속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대요. 그랬군요. 네, 이 사탕을 하나 훔쳤다라고 하면서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는데요. 이 아이의 사정을 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또 사정이 딱해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마트 주인도 아이를 용서를 하고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있죠. 이걸 아이에게 선물로도 주는가 하면요. 이 출동했던 경찰 박완근 경위님도 아이에게 사과 한 박스 그리고 요거트 한 박스를 안겨줬다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바로 경찰청에 있는 네. 홈페이지에 그렇죠. 어린러브라는 홈페이지죠? 네, 글을 거기에 글을 올린 올라오면서 거죠.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예, 조금 전에 지금 이 영상이 이제 저렇게 사탕하고 과자들을 네. 사가지고 집을 방문을 맞습니다. 직접 했네요. 지금 박완근 경위가 지금 그 마트 주인이 전달해달라라고 얘기했던 과자 선물 세트 그리고 자기가 산 사과와 요거트 이걸 가지고서 아이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예, 저 7세 아이는 아마 굉장히 많은 반성도 했고 그럼요. 또 세상에 대한 고마움, 따뜻함 이런 것도 많이 느꼈을 텐데 이 아주 장한 일을 한 박완근 경위님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슈퍼 주인도 애기 이제 버릇만 좀 고치고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원하는 거지. 애기를 뭐 처벌하고 막 그러진 그런 생각은 전혀 없더라고요. 엄마 어디냐고 보니까 죽었다고 그러고, 뭐 아버지는 뭐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슈퍼 주인이 볼 때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명절이라 뭐 사과라도 이렇게 과일이라도 갖다 주고 싶은 생각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계좌로 이체를 시켜서 뭐 달달이 한 2, 3만 원씩 아니면 한 1만 원씩 공을 주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쌀이랄지 얘들 학용품 과자 같은 거 좀 보내주고 싶다는 분이 한 10분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구대로 택배로 보내서 쌀 2가마니 보내신 분도 있고 뭐 학용품 뭐 한 박스 세트로 한 박스 보내시는 분도 있고 저희 경찰에서도 달달이 얼마씩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정말 저 어린 소녀는 좋은 분 만났네요. 사탕 훔치다 걸렸는데 정말 이 다음에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또 도움까지 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 마트 주인과 이 경찰분한테 선물 받고 아이가 할머니랑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대요.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라고 예. 약속을 했고요. 또 경찰분도 이 힘들지만 꼭 참고 잘 살아서 꼭 훌륭한 사람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많은 분들의 또 온정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으니까 아이도 분명히 따뜻함에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예. 이도하 변호사, 만약에 경찰이 저걸 처벌을 한다, 뭐 그러기는 사실 어려웠을 텐데 처벌을 할 수도 있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나이가 이제 예. 형사 미성년자라 그래서 14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4세가 안 되면 이게 절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렇게 처벌이 안 되고, 그다음 10세에서 14세 사이에 소년법으로 또 이게 그 보호 관할이 되는데 그 나이도 조금 안 돼서 예. 이 아이는 뭐 소년법에 있어서 특별히 약간 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지만 죄를 범한 소년이긴 하지만 뭐 실제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하더라도 그냥 훈방이나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 꾸중을 듣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정식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완근 경위 사진이 뭐 앞모습도 조금 전에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그죠? 윤정희 기자하고 다른 사건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설 전날이었던 18일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목욕탕에서 누군가 쓰러졌는데 이 사람을 누군가 긴급하게 살려낸 그런 아주 또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건 네. 사회부의 박준혜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침 6시 반에 이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요. 80대 노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었는데 방금 남탕 카운터에서 일하던 직원 67세 박영원 씨가 바로 달려와서 응급조치를 한 덕분에 지금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응급조치 이후에 그렇죠. 구급대에서 실려나가는 장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응급조치를 했냐 하면은 네.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셨어요. 아,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처음에는 80대 노인이 사우나에 있다가 바로 온탕으로 이렇게 고꾸라지는 걸 보고 이 목격자들은 장난인 줄 알았대요. 이 장난을 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시니까 꺼내봤더니 전혀 호흡도 없고 의식도 없던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운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데 달려오시자마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다행히 구급대가 오기 전에 호흡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뉴스탑10에서 이 구원, 노인분을 직접 구조하신 박영원 씨, 직접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를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누워 있었고요. 이렇게 목에다 손을 대니까 아무 저 맥이 안 뛰어요. 얼굴도 좀 하얘지셨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 빨리 조치를 취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생명 춤에 처음 겪었어요. 그러니까 박영원 선생님도 지금 처음 해봤다고 하시잖아요. 옛날에 10여 년 전에 그냥 말로만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교육을 받은 거 이후에는 그냥 TV나 영화에서 본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 저렇게 급한 상황이 되니까 막연하게 그냥 가슴을 손으로 압박하던 게 생각이 나서 저렇게 해주신 건데 정말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저분도 운이 좋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저렇게 용감하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 계셔서 오늘은 두 분의 선행을 하신 분들이 모두 다 박시성을 가진 분들이었네요.